안녕하십니까. 지금까지는 연금성 계좌들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쭉 그동안 설명드려 왔고요. 자, 오늘은 연금성 계좌는 아니고요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. ISA 계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처음에 초기에 이 상품 출시됐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다가 지금 좀 더 그 기간도 좀 줄여주고 해가지고 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계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. 또 연금 계좌와 또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이 계좌들에 대해서도 꼭 활용해야 될 계좌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계좌의 특징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장기간 동안에 이 연금 계좌에 관련해서 IRP 연금저축, 구개인연금저축, 그리고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서 쭉 설명드려 왔고요.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연금 계좌는 아닙니다만 ISA 계좌라고 해서 연금 계좌와의 약간 연계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SA 계좌는 하나의 이 계좌에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. 뭐 IRP나 앞에 설명드린 연금저축 계좌하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. 세제 혜택이 있고요, 당연히. 또 다른 연금 계좌는 10년, 20년, 뭐 30년씩 이렇게 길게 가져갈 계좌인데 ISA 계좌는 그 3년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요. 그래서 길게 또 가져갈 수 있지만 충분한 그 세제 혜택을 보려면 3년 단위로 종료하고 다시 또 새로 개설하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중기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 요건으로서는 나이, 소득, 또 모든 금융기관에 합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고요.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그보다 나이가 작은 15세에서 19세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. 국내 거주자야 되고요. 또 직전 3년 동안에 금융소득종합 과세의 대상이 되면 가입을 못합니다. 여기 3년 동안에 그는 비대상자여야지 이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납입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. 연간 2천만 원. 그리고 만약에 올해 연간 2천만 원인데 올해 만약에 2천만 원을 못 넣었다면 내년에 가입하고 나서죠.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한도가 5년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최대 1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. 3년만 넘으면 세제 혜택은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3년 단위로 만들었다가 세제 혜택 보고 다시 개설하고 뭐 이렇게 풍차 돌리기라고 하던가요?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자, 그 유형을 보면 이거는 이제 상품의 유형이 아니라 즉 가입자가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일반형으로 들 수도 있고 여건이 되면 서민형 또 농어민일 때도 농어민형 이렇게 해서 본인의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어떤 형으로 들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 서민형, 일반형은 그 앞에서 설명드렸죠. 누구나 가입하는 거고 비과세 한도는 그 이득의 즉 소득의 200만 원까지입니다. 근데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고 농어민도 400만 원까지인데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. 총 급여가 5천만 원이어야 되고 또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종합소득으로서 3,800만 원 이하. 농어민도 똑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때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15.4% 이자나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이 계좌 안에서는 9.9%의 저율 분리과세로서 끝납니다.
네. 그 분리과세로서 끝난다는 의미는 종합과세에 다시 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. 만기는 뭐 10년, 20년 길게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납입은 5년까지 2천만 원씩 해서 1억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또 그리고 이 연금 계좌에 그 만기가 돼서 자금을 이제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이체했는 금액의 10%, 즉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천만 원 납입하면 300만 원에 대해서 당해 즉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죠. IRP에서 900만 원, ISA 계좌에서 IRP 계좌로 넘겼는 거, 아니면 뭐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랬을 때 1,200만 원까지도 그 한도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자금이 된다는 뜻이죠. 네, 그리고 금융종합소득에도 안 들어가고 건보료 상증에도 제외된다. 이러한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중도 인출도 자기가 넣은 원금 내에서는 뭐 프리하게 가능한데, 일종 뺏었는 돈에서 그해 납입 한도에서 복원되지는 않으니까, 넣었다가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뺏는 것은 그해 2천 넣고 2천 뺐으면 그해 2천을 넣는 것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죠. 네. 그리고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들 때는 이렇게 소득 확인 증명서나 농업인 확인서 이런 걸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아까는 가입자의 그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, 이제 여기서는 상품의 종류입니다. 즉 ISA 상품에는 중개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고 또 1임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개형 같은 경우는 뭐 RP, 펀드, ETF, ETN, 리처, ELS, DLS, 상장형 수익증권, 이것도 신탁형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개형은 채권과 국내 상장 주식에도 이제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. 신탁형은 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1임형은 전문가가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펀드, ETF 등에 주로 이제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스타일이고요. 중개형이나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그 계좌 안에서 선택해서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이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. 보수 수수료, 즉 중개형은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가 있고요. 신탁형은 이제 신탁 보수가 좀 더 높게 책정된다고 볼 수 있고, 전문가에 맡길 경우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. 이게 자기 전체의 그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0.1에서 0.5%까지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부분이죠. 예.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품 운용에 대해서 머리 아프신 분은 그냥 전문가 일임하는 일임형으로 해도 되고요. 그 대신 이제 수수료를 많이 낸다라는 거. 그거보다는 수수료는 작게 내지만 또 예금, 좀 보수적인 상품이면 예금에도 가입하고 싶으면 신탁형으로 하시면 되고, 그냥 다 원금 보장형이라고는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. 그러니까 채권도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. 채권이나 뭐 이러한 상품에 적극적으로 그 운영을 할 때는 중개형에 가입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주의할 점은 이 계좌 안에서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에 한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죠. 뭐 모든 상품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. 그리고 중도 해지 시나 또 아까 그 서민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세액 비과세를 200을 보느냐 400을 보느냐 이렇게 있듯이 이런 데 부분에서 중간에 국세청이 심사를 합니다. 1년에 한 번씩요. 그랬을 때 부적격으로 받았을 때는 나중에 세액을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그 ISA 그 계좌의 특징이 그 계좌 한 계좌 안에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품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상품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ISA 계좌의 장점이 손익 상계를 해줍니다. 어떤 데서는 100만 원 손해받고 어떤 데서 200만 원 혜택을 받다면 그 100만 원을 빼주고 내가 혜택 받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서 해서 이제 세금을 책정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손익 상계인데 여기서 즉 손익 그 통상 즉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손익 통상이 안 되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? 상계나 통상이나 같은 말이지 싶은데 네,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상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국내 주식형 펀드 및 주식형 ETF. 그러나 직접 구매한 주식은 손익 통상이 됩니다. 채권에서 또 발행한 매매차 손익, 예,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은 손익 통상 해주고 채권에서 발행한 손익은 안 되는 게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요. 일단은 이러한 요 세 상품에 대해서는 그 손익 통상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이 상품을 그 안에서 구입했을 때에 이익이 나더라도 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죠. 어떻게 보면요. 그래서 뭐 비상장 주식을 했다든지 뭐 주가 연계 장내외 파생 상품이라든지 또 역외 ETF 예, 이런 거 좀 어렵죠. 역외 ETF로 가는 게 그 제3국의 어떤 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자기가 상품을 할 때 이게 양도소득세에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에서는 ISA 계좌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죠. 자, 그래서 짧게 요약해 보면요, 3년간 비금융 종합소득자로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. 첫째 장점으로는 ISA 계좌만의 절세 효과가 있죠. 투자 수익은 그 자기가 서민형이나 일반형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. 즉 수익금이 하는 겁니다. 자기가 넣는 금액이 아니라 그 넣는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200만 원, 400만 원 그런 한도. 그걸 넘었을 때는 9.9%의 저율과세를 하고 또 금융 여기서 만들어진 그 이득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이라든지 건보료 책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게 연금계좌로서의 이전하여 또 추가적 계속적으로 절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만기가 됐을 때 뭐 3년으로서 만기로 해도 되고요. 그래서 그 자금을 그 ISA 계좌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고요. 그 중에서 이전했는 금액의 10% 즉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당해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 손익 상계 해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상계가 안 되는 상품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 ISA 계좌는 중기성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중도에 인출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세제 혜택을 또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는 또 반드시 활용해 볼 만한 계좌이고 꼭 활용해야 되겠죠. 활용해 볼 만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을 하더라도 ISA 계좌 안에서 예금으로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럴 때는 그 중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많게는 비과세 해주고 있고요. 또 그 초과해도 9.9% 저율과세 해주고 등등 ISA 계좌는 반드시 만들어서 이 계좌부터 먼저 활용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.